불륜 증거를 지우다 더 큰 외도 증거를 만든 남자. 사진 267장, 동영상 43개, 문자 메시지 1247건. 휴대폰 화면을 보며 식은땀이 흘렀다. 불륜 증거를 지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여보, 뭐해요? 아내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화면에는 불륜 상대와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그것도 방금 전까지 없었던 사진들이.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증거를 지우다가 오히려 더 큰 증거를 만들어버린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황당한 불륜자멸의 진짜 이야기다. 불륜 증거를 발견한 순간 회사 후배 은지와의 불륜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조심했다. 사진도 안 찍고 문자도 바로 지우고 모든 걸 철저하게 관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심했다. 은지가 셀카를 찍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했다. 여행 가서는 함께 사진을 찍었다. 문자 메시지도 귀찮아서 지우지 않고 쌓아뒀다. 어차피 아내는 내 휴대폰 안 봐.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다. 8개월 동안 아내는 한 번도 내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다. 은지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휴대폰을 확인하려는데 배터리가 없었다. 충전기를 꽂고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다. 새벽 3시쯤 깼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뭐해?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아, 시간 보려고요. 시계 있잖아. 휴대폰이 진동해서 깼어요. 혹시 급한 연락인가 싶어서. 거짓말 같았다. 아내의 표정이 이상했다. 무슨 연락이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고 문자였어요. 아내는 다시 누웠다. 나도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혹시 아내가 뭔가 봤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했다. 은지에게서 새벽 2시에 문자가 와 있었다. 오빠,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심장이 철렁했다. 아내가 이 문자를 봤을까? 조심스럽게 아내를 살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아침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깨우고 나한테 커피를 건넸다. 잘 다녀와요. 응, 다녀올게. 괜한 걱정이었나?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았다. 회사에 도착해서 은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새벽에 문자 보내지 마. 아내가 볼 뻔했어. 죄송해요.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앞으로 조심해. 네, 알겠어요. 점심시간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갤러리에 은지와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증거가 너무 많았다. 아, 이거 위험한데. 만약 아내가 어젯밤 내 휴대폰을 제대로 봤다면? 이 사진들을 봤다면? 불안해졌다. 지금이라도 지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화장실에 가서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1장, 2장, 10장, 20장. 손가락이 바빴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삭제했는데 사진 개수가 줄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았다. 뭐지? 다시 확인했다. 267장. 분명 아까는 50장 정도였는데. 당황해서 다시 삭제했다. 그런데 삭제할 때마다 사진이 더 생겼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외도 흔적 삭제 결심.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사진은 여전히 267장이었다. 아무리 지워도 사라지지 않았다. 클라우드 때문인가? 그제야 생각났다. 몇 달 전에 클라우드 자동 백업 기능을 켜놨었다. 사진이 자동으로 백업되고 있었던 거였다. 젠장. 클라우드까지 삭제해야 했다. 집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걸 지워야 했다. 지하철 안에서 클라우드 앱을 열었다. 거기에는 더 많은 사진이 있었다. 367장. 367장? 휴대폰에는 267장인데
클라우드에는 367장이라고.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사진들까지 있었다. 은지를 만나기 전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까지. 이것까지 있었어? 식은땀이 났다. 만약 아내가 이걸 보면 끝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벤치에 앉았다. 차근차근 지워야 했다. 먼저 클라우드 사진부터 삭제하기 시작했다. 한 장씩 선택해서 삭제 버튼을 눌렀다. 사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삭제된 사진은 30일 동안 휴지통에 보관됩니다. 휴지통? 완전히 삭제되는 게 아니라 휴지통으로 가는 거였다. 휴지통도 비워야 했다. 사진을 삭제하고 휴지통으로 갔다. 거기에 삭제한 사진들이 쌓여 있었다. 영구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다. 사진들이 사라졌다. 휴, 끝났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다. 휴대폰 갤러리를 다시 확인했다. 사진이 여전히 267장이었다. 왜 안 지워져? 클라우드에서 삭제했는데 휴대폰에는 남아 있었다. 따로 지워야 하는 거였다. 휴대폰 갤러리에서 다시 삭제를 시작했다. 하나씩 선택해서 지웠다. 50장을 지웠을 때쯤 휴대폰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앱이 버벅거렸다. 뭐야? 강제 종료됐다. 다시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이 267장에서 312장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급하게 지우다 생긴 실수. 패닉에 빠졌다. 사진을 지울수록 늘어났다. 집까지 10분 거리. 시간이 없었다. 아내를 만나기 전에 모든 걸 지워야 했다. 급하게 설정 메뉴로 들어갔다. 저장 공간 관리를 눌렀다. 갤러리 앱이 8.5GB를 차지하고 있었다. 데이터 삭제를 눌렀다. 갤러리 앱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삭제. 버튼을 눌렀다. 로딩이 돌았다. 삭제 완료. 다시 갤러리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됐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지웠다. 집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갤러리는 비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손 씻고 저녁 먹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아줬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저녁을 먹고 샤워를 했다. 드디어 위기를 넘긴 것 같았다.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휴대폰이 진동했다. 은지였다. 오빠, 오늘 사진 다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진? 갤러리를 확인했다. 여전히 비어 있었다. 은지에게 답장했다. 무슨 사진? 아까 제가 보낸 사진이요. 못 받았어요? 메신저 앱을 확인했다. 은지가 사진을 5장 보냈었다.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아, 이건 메신저에 있구나. 갤러리만 지우고 메신저는 확인 안 했었다. 은지와의 메신저 대화를 열었다. 스크롤을 내려보니 수백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있었다. 이것도 다 지워야 해. 하나씩 길게 눌러서 삭제를 시작했다. 당신 뭐 그렇게 열심히 봐요? 아내가 옆에서 물었다. 아, 회사 자료 좀 보고 있어. 주말에도 일해요? 응, 월요일까지 마감이라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아내가 부엌으로 가자 다시 삭제를 시작했다. 사진 50장을 지웠을 때 실수했다. 삭제 버튼 대신 공유 버튼을 눌렀다. 그것도 여러 장을 선택한 상태로. 공유 대상을 선택하세요. 화면에 연락처가 떴다. 당황해서 취소를 누르려는데 손이 미끄러졌다. 아내를 눌렀다. 25장의 사진을 전송하시겠습니까? 아, 안 돼. 취소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느려졌다. 앱이 버벅거리다가 자동으로 전송됐다. 전송 완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클라우드에 남은 불륜. 부엌에서 아내의 휴대폰이 연속으로 진동했다. 띠링, 띠링, 띠링. 25번. 뭐지? 아내가 휴대폰을 들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여보, 왜 갑자기 사진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요? 뭐? 사진 25장이 나왔는데?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그게 실수야. 잘못 눌렀어. 실수로 25장이나 보내요? 아내가 사진을 열기 시작했다. 아, 잠깐. 달려가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다. 왜요? 뭐가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못 보낸 거야. 하지만 늦었다. 아내는 이미 첫 번째 사진을 열었다. 은지와 호텔 침대에 누워서 찍은 셀카였다. 시간이 멈췄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이 여자는 누구예요? 그건. 대답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당신 바람 피운 거잖아요. 진짜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언제부터예요? 8개월 전부터. 8개월? 아내가 다음 사진을 넘겼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2달 전. 2달 전? 그때 당신 출장 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아내가 다음 사진들을 빠르게 넘겼다. 레스토랑, 카페, 공원, 영화관. 우리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거기 있었다. 이 사진들. 전부 다 그 여자랑 찍은 거예요? 대답해요. 응. 아내가 휴대폰을 집어 던졌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아내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깨진 휴대폰을 주었다. 화면에 금이 갔지만 아직 작동했다. 메신저를 확인했다. 아내한테 보낸 사진 25장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내가 방금 전까지 삭제하던 사진들과 다른 사진들이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클라우드에서 자동으로 복원된 사진들이었다. 아까 갤러리 데이터를 삭제했을 때 클라우드에 백업된 사진들이 자동으로 다시 다운로드 되고 있었던 거였다. 그리고 그 사진들 중 일부가 아내한테 전송됐다. 최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휴대폰 알림을 받다. 클라우드 동기화 완료. 432장의 사진이 복원되었습니다. 432장? 갤러리를 열었다. 사진이 가득 차 있었다. 은지와의 사진뿐만 아니라 예전에 만났던 다른 여자들과의 사진까지 전부 복원되어 있었다. 외도 사진 자동 복원. 방 안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하지? 휴대폰을 다시 봤다. 432장의 사진이 갤러리에 있었다.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지? 일단 다시 지워야 했다. 아내가 더 이상 볼 수 없게. 사진들을 선택해서 삭제하기 시작했다. 100장, 200장, 300장. 하지만 삭제할 때마다 새로운 사진이 추가됐다. 클라우드에서 계속 복원되고 있었던 거였다. 클라우드 동기화를 중지하시겠습니까? 중지. 버튼을 눌렀다. 동기화가 멈췄다. 다시 사진을 삭제했다. 이번엔 제대로 지워지는 것 같았다. 432장에서 400장, 350장, 300장으로 줄어들었다. 좋아, 이제 거의 다 지웠어. 200장까지 줄었을 때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됐다. 배터리 부족. 곧 전원이 꺼집니다. 아, 안 돼. 충전기를 찾았다. 방 안에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있는 방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거실을 뒤졌다. 다른 충전기를 찾았다. 휴대폰에 연결하려는 순간 전원이 꺼졌다. 제발. 충전기를 꽂고 전원 버튼을 눌렀다. 로고가 떴다. 부팅 중이었다. 5분 후 휴대폰이 켜졌다. 갤러리를 확인했다. 512장. 200장까지 줄었던 사진이 512장으로 늘어나 있었다. 클라우드 동기화가 다시 켜져 있었다. 휴대폰이 재부팅되면서 자동으로 동기화가 재개됐던 거였다. 512장의 사진이 복원되었습니다. 미칠 것 같았다. 알림이 또 떴다.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용량이 부족해? 클라우드 앱을 확인했다. 저장 공간이 15GB였는데 14.8GB를 사용하고 있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동영상도 있었다는 걸 깜빡했다. 동영상 목록을 확인했다. 43개. 모두 은지와 함께 있을 때 찍은 영상들이었다. 이것도 지워야 해. 동영상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영상 파일이 커서 삭제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10개를 지웠을 때 방문이 열렸다. 아내가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당신 휴대폰 좀 봐도 돼요? 뭐? 휴대폰 달라고요. 왜?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25장만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안 줄 거예요? 아내의 눈빛이 차가웠다. 줄게. 휴대폰을 건넸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내는 갤러리를 열었다. 512장의 사진이 보였다. 이게 다 뭐예요? 미안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사진들을 넘겼다. 하나하나 확인했다. 은지와의 사진, 다른 여자들과의 사진, 호텔 사진, 여행 사진. 10분 동안 아내는 말없이 사진을 봤다. 그리고 동영상 폴더를 열었다. 불륜 증거 폭증. 아내가 첫 번째 동영상을 재생했다. 은지와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우리는 웃으며 카메라를 봤다. 오빠, 여기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와요. 그래, 또 오자. 영상 속 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아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음 영상을 재생했다. 호텔 방에서 찍은 영상이었다. 은지가 카메라를 들고 나를 찍었다. 오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내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더 볼 필요도 없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몇 명이에요? 뭐? 사진에 여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몇 명이나 만났어요? 그건 대답 못해요? 기억도 안 나요? 3명. 3명? 하하, 대단하네요. 아내가 비웃었다. 전부 회사 사람들이에요? 2명은 회사, 1명은 소개팅 앱에서. 와,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아내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엔 메신저 앱을 열었다. 은지와의 대화 내역이 나왔다. 수천 개의 메시지가 있었다. 8개월 동안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아내가 스크롤을 내렸다. 우리의 대화 내용이 보였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다음 주에도 보자. 네. 벌써 기다려져요. 아내가 다른 대화 내용을 읽었다. 아내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요. 괜찮아. 조심하면 돼. 오빠가 이혼하면 저랑 결혼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아내가 나를 쳐다봤다. 결혼도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한 말이야. 한 말? 여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쓰여 있는데요. 진심이 아니었어. 진심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이미 배신자예요. 아내는 계속 메시지를 읽었다. 수백 개의 메시지를. 그리고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다. 이 사진들. 전부 언제 찍은 거예요? 지난 8개월 동안. 출장 간다고 할 때마다 이 여자 만난 거예요? 아니, 가끔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날짜 다 나와 있어요. 아내가 사진 정보를 확인했다. 각 사진마다 찍은 날짜와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3월 15일 부산. 그때 부산 출장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5월 3일 제주도. 친구 결혼식 간다고 했죠? 6월 20일 강릉. 회사 워크숍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네요. 하나도 빠짐없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그 말도 지겹네요. 아내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졌다. 내일 짐 싸서 나가요. 뭐? 이혼할 거예요.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 더 해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서 또 문을 닫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휴대폰을 봤다. 512장의 사진이 여전히 있었다. 증거를 지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만들었다. 아내에게 발견된 화면.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방에서 나왔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어디가? 친정 가요. 언제 돌아올 건데? 모르겠어요. 당분간은 안 올 것 같아요. 아이들은? 데려갈 거예요. 잠깐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설명을. 설명? 아빠가 바람 피웠다고 설명하라고요? 아내는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을 깨웠다. 엄마랑 할머니 집 갈 거야. 왜요? 그냥. 아빠는 며칠 바쁘실 거래.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짐을 쌌다. 30분 후 아내와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 언제라도 연락해. 얘기하자.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닫고 나갔다. 집에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봤다. 은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봐요. 보고 싶어요. 한심했다. 이 모든 게 이 사람 때문이었다. 은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네? 갑자기 왜요? 아내한테 들켰어. 진짜요? 어떡해요? 내가 실수로 사진을 보냈어.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하긴. 끝난 거지. 오빠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나 이혼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이제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기가 막혔다. 뭐? 아내분이랑 이혼하시면 우리 정식으로 사귈 수 있잖아요. 미쳤어? 나 지금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오빠가 저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요? 응. 진심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오빠. 최악이에요. 뭐? 저한테도 거짓말한 거예요? 8개월 동안?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도 이제 오빠 안 만나요. 오빠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뚝. 전화가 끊겼다. 모든 게 끝났다. 아내도 떠났고 은지도 떠났다. 혼자 남았다. 휴대폰을 봤다. 512장의 사진이 여전히 있었다. 증거들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증거를 지우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찍지 말았어야 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지 말았어야 했다. 문자를 지웠어야 했다. 하지만 다 늦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서명해요.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할 말 없어요. 증거 충분해요. 제발. 싫어요.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전화가 끊겼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위자료 2억, 양육권은 아내, 재산 분할 50대 50. 가혹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으니까. 서명했다. 변명조차 안 되는 상황.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인 측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증거요? 사진 512장, 동영상 43개, 문자 메시지 1247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아요? 제가 물어볼 말입니다. 어떻게 증거를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제가 지우려다가 실수를. 실수? 무슨 실수요? 클라우드 자동 백업 때문에. 요즘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다 클라우드 때문에 걸리더군요. 변호사가 웃었다. 비웃는 것 같았다. 변호할 여지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위자료 2억도 적게 잡은 겁니다. 2억이 적어요? 네. 보통 이 정도 증거면 3억에서 5억까지도 나옵니다. 부인이 선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인이 이 증거들을 회사에도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회사에요? 네. 바람 상대가 회사 후배라면서요? 사내 분류는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그럼 저 잘릴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높죠. 막을 방법은 없나요? 부인을 설득하셔야죠. 근데 이 정도로 화가 나신 분이 설득이 될까요? 전화를 끊었다. 회사에도 알려지면 끝이었다. 아내에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마. 내가 뭐든 할게. 답장이 왔다. 뭐든 한다고요? 그럼 위자료 5억 주세요. 5억은 너무 많아. 그럼 회사에 알릴게요.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5억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회사에 알려지든지. 너무해. 제가 너무하다고요? 당신이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5억. 그런 돈이 어디 있나? 집을 팔아도 3억밖에 안 나온다.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인사팀에서였다. 과장님, 내일 오전에 면담 좀 하시죠. 무슨 면담인데요? 사내 윤리 규정 관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 같았다. 다음 날 회사에 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 사람 부인한테 고소당했대. 바람 피웠나 봐. 은지랑 사귀었대.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인사팀에 들어갔다. 인사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네. 과장님 부인 되시는 분한테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지 사원과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8개월입니다. 증거 자료도 받았습니다. 사진이 512장이던데 맞습니까? 네. 우리 회사 규정 제37조 사내 연애 및 부적절한 관계 금지 조항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은지 사원의 직속 상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성적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합의 여부를 떠나서 회사 규정 위반입니다. 인사부장이 서류를 꺼냈다. 정직 3개월 또는 권고 사직 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을 나왔다. 복도에서 은지를 마주쳤다. 그녀는 눈을 피했다. 나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은지야. 미안해.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너도 곤란해진 것 같아서.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그냥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은지는 가버렸다. 외도의 완벽한 자멸.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권고 사직을 받아들였다. 정직 3개월 후에도 회사에 남기 힘들 것 같았으니까. 퇴직금을 받았다. 1억 2천. 여기에 집을 팔아서 나온 돈 3억. 총 4억 2천. 아내가 요구한 5억에는 부족했다. 부모님한테 손을 벌렸다. 아들, 무슨 일이야?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8천만 원. 8천? 그게 무슨 돈이야? 이혼 위자료예요. 이혼? 너 이혼해? 네. 왜?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셨다. 하지만 돈을 마련해 주셨다. 이게 마지막이다. 다신 도와줄 수 없어. 죄송합니다. 5억을 모았다. 아내한테 송금했다. 받았어요. 그럼 회사에는 알리지 않을게요. 고마워. 고맙긴요. 당연한 거예요. 이혼이 성립됐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 가족, 직장, 돈, 명예. 원룸으로 이사했다. 집도 없고 차도 팔았다. 혼자 원룸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다. 갤러리에는 여전히 512장의 사진이 있었다. 증거를 지우려고 했던 그날. 만약 그냥 놔뒀으면 어땠을까? 만약 클라우드를 몰랐다면? 만약 실수로 아내한테 사진을 안 보냈다면? 하지만 모든 게 만약일 뿐이었다. 현실은 잔인했다. 나는 증거를 지우려다가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만들었다.
512장의 사진 43개의 동영상 1247건의 문자. 완벽한 자멸이었다. 지우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걸 잃었다. 남은 건 512장의 사진과 후회뿐이었다. 원룸 창문 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봤다. 갤러리 앱 아이콘. 삭제 버튼을 눌렀다. 정말로 512장의 사진을 모두 삭제하시겠습니까? 손가락이 떨렸다. 삭제를 눌렀다. 삭제 중입니다. 사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500장, 400장, 300장, 200장, 100장. 마지막 사진이 사라졌다. 삭제 완료. 갤러리가 텅 비었다. 증거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모든 게 끝났는데.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증거를 지우는 건 쉬웠다. 하지만 과거를 지우는 건 불가능했다. 내가 한 짓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512장의 사진은 사라졌지만 그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내의 눈물도 아이들의 슬픔도 부모님의 실망도 모두 내가 만든 것이었다. 완벽한 자멸. 그게 내 불륜의 결말이었다.